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11월 2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 뉴스가 많지 않아서 주요 뉴스 3가지 정도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썬데이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FTX가 보유한 기업 중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야기의 내막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FTX CEO 샘 뱅크먼이 파산 신청 이틀 전에 FTX를 살리려는 의도에서 투자자를 모을 때 그중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게도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샘 뱅크먼과 함께 리플을 살 만한 FTX 소유 기업이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다. 그 논의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논의 테이블 위에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진행되지 않아서 진행된 것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바로 FTX가 미국에서 챕터 11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에 대해서 샘 뱅크먼이 파산 이틀 전 전화했을 당시는 기업 대 기업 거래가 가능한 구조였으나 지금은 FTX가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는 그때 통화하던 시점과는 많이 달라졌고 오히려 복잡해졌다. 그렇지만 여전히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챕터 11 파산은 경영을 계속하면서 부채의 삭감 등을 실시해서 기업 재건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인데요. 파산 신청을 한 기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경우는 문제가 된 계열사가 아닌 다른 일부 계열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던 때의 당사자들 간의 매각 매수와 비교해서 그 프로세스가 복잡할 수 있더라도 옵션 자체만 봤을 때 리플 입장에서는 FTX 일부를 인수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하긴 합니다. 사실 리플이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결제 사업을 뛰어넘어서 사업의 확장을 필요로 한다면 디파이 관련 고객 비즈니스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야기한 리플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업의 형태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FTX가 가진 130개 계열사 내에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리플이 셀시우스 인수도 관심을 가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영역에 있어서는 늘 열려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리플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도 리플에는 350여 개의 고용할 수 있는 잡이 있고 만약 FTX에서 컴플라이언스나 금융, 비즈니스 윤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리플은 그들이 리플에 지원하는 것에 늘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만약 FTX 다수 직원들이 리플로 재고용되고 리플이 FTX의 일부를 사들인다면 사업의 연속성 상을 이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FTX의 이미지를 청산하고 어떻게 리플에게 이득이 되는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요. 혹시라도 이와 관련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복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1년 1월 트럼프 지지자들의 워싱턴 의사당 폭동 사태 이후에 이틀 만에 트럼프는 트위터에서 영구 제재를 받았는데요. 사실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도 제재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개인적으로 신기하긴 한데요. 트위터와 기타 SNS 채널에서 트럼프의 무분별한 SNS 활동에 대한 제재라고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것과 정계와 유착관계를 가지고 선별적인 기사를 내보내는 수많은 언론들과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해당 트럼프 트위터 복구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이 되었는데요. 52%에 가까운 사람들이 트럼프 복귀에 찬성함으로써 계정 복구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구된 트럼프 계정인데요. 계정 삭제 이전에 팔로워가 8,300만 명에 달했으니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이 컸을지는 체감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트럼프가 해당 계정을 이전처럼 얼마나 활발하게 쓸지 알 수는 없으나 계정 복구된 지 지금 100만 명의 팔로워가 존재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지칭하면서 플랫폼이 사용자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계정을 삭제하거나 정지시키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인데요.
과연 미국 내에서 전통적 광고주들과 그리고 민주당 편의 언론들에 대항해서 트위터가 어떤 모습으로 각광을 받아갈지 궁금하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승리로 이어갈지 아니면 여러 일부 언론들이 트위터의 사용자는 급감할 것이다 라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것처럼 될지 이를 증명하는 데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블록에 따르면 FTX가 파산 절차의 일환으로 자산 검토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는 채무 상환을 위해서 FTX와 그리고 계열사의 사업 지분 재구성 혹은 매각을 검토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샘 뱅크먼의 변호인단이 이해상충을 이유로 변호인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샘 뱅크먼이 파산 사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개인적인 트윗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들의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갈수록 난관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쨌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암호화폐 체계를 다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이로 인해서 코인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관심이 다시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시간들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더 의미 있는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 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